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2학기 단원으로 이제 처음 이제 만나 뵙게 됐어요. 우리 2학기도 또 열심히 좀 공부 좀 해봅시다. 2학기 첫 단원은 집합이라는 단원인데요.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인데, 이 집합 단원은요, 사실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앞부분은. 왜냐면 옛날에 이 집합 단원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거든.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들도 뭐 그냥 그때 배웠으면 다들 뭐 잘했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 차이랄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건데 굳이 이걸 고등학교로 옮겨놨으니 괜히 더 어렵다고 느끼고 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존재하던데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중1 때도 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원, 우리는 처음 할 내용은 첫 번째, 첫 단원, 집합이라는 단원입니다. 집합이라는 단원이에요. 집합. 그럼 도대체 집합이 뭔가요?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 집합이라는 건 뚜렷하게 얘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이거는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구는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옛날에 막 장미꽃 때문에 막 찔려갖고 장미값 개 싫어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얘를 아름답고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자연수,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런 것들은 누구나 자연수고 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1, 2, 3,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건 어때야 한다는 걸 기억해달라. 얘는 그 대상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 모임. 정할 수 있는 모임이랄까요? 모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자연수. 5보다 어떤 작은 그런 자연수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이 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집합인데 이런 걸 얘기해보고 싶어.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에는 누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1, 2, 3,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때 이런 1, 2, 3, 4를 이런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지, 집합 안에 들어가는 이런 1, 2, 3, 4라고 하는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야. 얘네를 뭐라고 할 거냐면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되겠죠. 구성 요소.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원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을 내가 너무 길잖아. 너무 기니까 얘를 내가 뭐라고 그냥 A라고 하는 집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이 집합의 표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합의 표현. 얘는 원소고 얘는 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이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잘 봐봐. 이런 애들이 원소지. 얘는 그 집합이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 1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지창. 알겠습니까? 삼지창. 뭐라고 한다고? 1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또는 1은 집합 A에 속합니다, 속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마찬가지
2도 어때? 집합 A에 속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5라고 하는 애는 집합 A에 속해? 속하지 않아? 속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쓴다고? 삼지창 그려놓고 여기다가 찍 짝대기 하나 긋는 거야. 그럼 얘는 속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속하지 않는다, 원소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맨날 이렇게 일일이 다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표현법을 한번 알아보자고. 오케이. 무엇? 표현법. 그 집합을 뭐 하는 법? 표현하는 방법. 표현 방법. 표현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어.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원소를 일일이 쭉 쓰는 걸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집합 우리가 A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열하냐면 나열하긴 하는데 이렇게 나열하기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합 A라고 써주시고 A는 이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중괄호를 여는 거야. 오케이? 중괄호를 여는 겁니다. 중괄호 안에다가 그 원소들을 쭉 일일이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 2, 3, 4 요렇게 써서 나타내는 걸 우리는 원소나열법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습니까? 무슨 법? 원소나열법. 알겠습니까? 첫 번째 원소나열법. 여기서 중괄호 쳐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조건 제시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거 일일이 다 쓰기 너무 많아. 이럴 때 거의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뭐라고? 10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이래봐. 그럼 1부터 100까지 언제 쓰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다가 뭘 썼어? 1, 2, 3, 4를 썼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 중괄호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원소들을 뭐라고 할래? X라고 할래. 여기는 뭐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정하는 사람 마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X를 뭐라고 할 거라고? 원소라고 할 거야. 그런데 그 X에 대한 설명을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설명을 뭐 한다고? 써준다고. 그래서 X 그 다음에 여기다 짝대기를 하나 그어. 바 이건 바라고 읽어. 그래서 X 바 그 다음에 그 X에 대한 뭘 써라?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을 써주는 거야. 설명을. 알겠어? 근데 우리는 지금 5보다 어떤 작은 자연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 X는 5보다 작은 무슨 수다? 자연수예요. 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조건제시법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조건제시법. 뭔지 알겠죠?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 벤 다이어그램. 얘는 뭐로 나타내는 거야? 그림으로 나타내겠다는 건데 이게 참 편합니다.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원 하나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을 하나 그릴 거야. 근데 이 집합의 이름이 A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A라고 써놓고 A라고 이렇게 써놓고 A라고 써놓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원소를 일일이 써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4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원이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쵸?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또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표현하는 방법은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합의 종류. 집합의 종류는요. 일단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의 종류를 한번 나눠보자고. 자, 뭐에 따른?
원소의 뭐에 따른? 개수에 따른 집합의 종류. 원소의 뭐에 따른? 개수에 따른. 원소에 나는 뭘 보겠다? 원소의 개수를 보겠다 이거야. 원소의 개수가 이제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몇 개인지 내가 셀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2의 배수의 모임 이랬어. 2의 배수의 모임.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습니까? 없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너무 많아. 무한대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집합은 집합인데 우리 뭐 유한소수, 무한소수 기억하지? 그거랑 똑같아. 집합은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무슨 집합? 그렇지.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첫 번째는 무슨 집합도 있고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나눌 건데 유한집합도 있겠죠. 셀 수 있는 거. 그렇지? 좀 전까지 했던 거.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또 무슨 집합도 있고요. 무한집합도 존재합니다. 무한집합. 자,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존재해요. 어떻다고요? 원소가 어떻다고? 아무것도 없어. 원소가 한 개도 없어.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오케이. 그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집합이라고 할 거야. 공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앞으로 얘는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공집합은 동그라미 그려놓고 땡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요? 공집합은 어떻게 쓴다고? 동그라미 그려놓고 짝대기 찍 긋는 거. 이게 이제 공집합의 표현이야.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거는 공집합이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돼.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하나도 없는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집합에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A라는 애가 있대.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집합이 1, 2, 3이라고 하는 애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때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다? 3개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어떤 걸 사용하냐면 앞에 N이라고 씁니다. N이라고 쓰고 이제 넘버링 하겠다는 거야. 몇 개인지 세겠다는 거지. 누구의? 집합 A에. 그래서 그냥 괄호 열고 여기다가 A라고 써주고 닫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개죠? 3개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돼?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B라는 애가 있다고 치자고. B. 근데 B는 뭐라고 나왔냐면 조건제시법으로 나왔대. 조건제시법으로. 오케이. 조건제시법으로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뭐라고 할까? 그래. 2보다 작은 소수라고 나왔대. 여기서 말하는 소수 뭔지 알죠? 자, 2보다 작은 소수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쓰겠어? 원소의 개수로 나타내봐. 그러면 n. 그렇지, 넘버링. 누구?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라고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2보다 작은 소수. 없죠. 그치? 그러니까 몇 개? 0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쌤, 집합 B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도 없네요. 없죠. 아까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면서요? 그치? 공집합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러니까 집합 B는 누구입니다? 그렇지. 공집합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또 얘도 마찬가지.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겠지. 맞아요? 이 자리에는 집합이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라는 뜻이 되겠지. 물론 얘도 그래서 얼마가? 0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다. 맞습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에 대한 걸 배운다고 보시면 되지. 새로운 약속. 그치? 새로운 약속. 이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오케이. 이렇게 생겨먹은 건 집합은 집합인데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합이고 얘를 뭐라고 부르는구나.
공집합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딱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합이 뭔지 아시겠죠? 그치? 집합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치? 분명하게 얘가 딱 누가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나, 그치? 뭐라고 할까?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집합 사이의 어떤 포함 관계를 좀 진행해 볼 건데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을 거야. 어렵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언제 했던 거라고?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라고. 아직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몸필기로 여기까지 했다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